네. 실은 이제 뭐 이런 그 컨버전스가 어떤 IT 용어로서 많이 요즘 뜨고 있는 용어로서 정리가 된 게 보통 보면 M2M 또는 IoT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M2M이라는 용어보다는 IoT라는 용어로 많이 통일이 되고 있는 듯해요. 똑같은 용어인데요. 스마트 컨버전스가 단순히 아까 서비스라든지 앱이라든지 아니면 그 디바이스 형태로 이렇게 융합이 되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기계 단위로 스마트폰과 연계된 기계 단위로도 이렇게 그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분야를 따로 떼서 디바이스들끼리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따로 떼서 M2M 또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이 스마트팜이라는 건데요.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소비자가 계시는데 농장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특히 참외 같은 경우에는 봄에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해야 돼요.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에는 열어두고 밤에는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가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기계로 내리고 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 기기 장치에 통신 모듈하고 제어 장치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공기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롤러를 올리고 롤러를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고요. 스마트 자판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지난달 행사에서 에트리에서 나와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소개를 한 그런 제품인데요. 스마트폰 NFC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자판기에 커피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그 앱이자 서비스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그 자판기에 가서 자기 취향에 맞는 커피를 뽑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나 설탕, 프림 같은 것들을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내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이렇게 조절하고 결제도 되고요, 같이. 되게 간편한 거죠. 이런 형태의 제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트리에서는 이런 그 형태의 제품을 이제 개방형 시멘틱 IoT 서비스 플랫폼, 되게 이렇게 복잡한 용어로 써 있는데요. 코무스라고 해서 이렇게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그 밴딩 머신 제조사에서 쓰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도 하시고요. 이런 형태의 그 플랫폼을 다른 데서도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의 예제로서 이렇게 커피 자판기를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하셨죠? 쭉 이렇게 톤도 이렇게 높낮이도 별로 없고 지루하셨을 건데요. 새로운 기기,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기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스마트 컨버전스 기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하는 플랫폼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앱 개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꼭 뭐 스마트 컨버전스 디바이스만을 개발을 위한 지원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앱 개발자를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 앱 개발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모금 형태의 그 펀딩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뭐 크라우드 소싱도 아시죠? 여러 사람에게 자금 지원을 받아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펀딩 플랫폼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플랫폼을 타고 실제로 스마트 컨버전스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Y 컴비네이터는 실제로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Y 컴비네이터는 그 미국에서 출발한 그런 그 엑셀러레이터고요. 프로그래머 출신 사업가가 만든 그런 컴비네이터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이 Y 컴비네이터의 그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을 받고 많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랍박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레딧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이런 그 Y 컴비네이터를 통해서 배출된 기업들이고요. Y 컴비네이터는 그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고 지분 형태로 돌려받습니다.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돈을 버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경향이 앱 개발, 게임 개발 쪽보다는 그 아까 제가 쭉 소개해드렸던 그런 스마트 컨버전스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엑셀러레이터가 실제로 이제 투자하는 트렌드를 아시면 어느 쪽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은 생소한 용어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쪽 수업을 계속 들으셨다면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어떤 거를 도와주는 거죠. 어떤 제품의 성공, 제품 개발을 완료시키거나 하는데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킥스타터 또는 그 인디고고가 가장 유명한 그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국내에도 몇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드머니가 많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그 앱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덕트, 꼭 앱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제조 쪽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하고요. 영화를 만드는 데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니면 이런 실물 제품들 뭐 책상을 만드는 것들도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잘 어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 일종의 모금 플랫폼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역시 그 스마트 컨버전스 디바이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그 뭐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잠시 소개를 해드렸던 그 스마트워치 쪽에 페블워치라는 제품이 가장 성공적인 그 펀딩 성공 사례를 많이 뜨고 있고요. 오우야라는 게임기 있습니다. 오우야 같은 경우에도 그 게임 콘솔 디바이스죠.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진. 이것도 실제로 이 킥스타터를 통해서 모금을 받아서 제품을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퀄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프로덕트 제조 플랫폼인데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제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아이디어만 내도 그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판매되면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을 거쳐서 수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제품이 만들어져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수정돼서 마지막으로 이 퀄키라는 회사가 직접 만들어줍니다. 제조를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퀄키를 통해서 팔거나 퀄키가 또 다른 그 어떤 그 몰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수익을 아이디어 제안자부터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사람, 수정해준 사람, 그 다음에 뭐 투자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런 그 퀄키의 플랫폼을 통해서 유명해진 제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피벗 파워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파워 플러그 꼽는 그 어댑터 있죠. 어댑터가 이렇게 뭐 자유자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굽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 가장 히트 상품인데요. 이게 이런 퀄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에그마인더라는 제품인데요. 냉장고에 계란을 넣어 놓으면 이 홀더 안에 전부 다 센서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밖에 나가면 계란이 몇 개가 냉장고에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알고 싶어 하나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는데 잘 팔리고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건 포크폴리오라고 하는 저금통입니다. 포크가 돼지죠. 포크폴리오라는 이 제품도 퀄키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돈을 넣으면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계속 이렇게 나타나요. 물론 누군가가 빼나가면 빠진 것도 체크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실제로 제품화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하고 다 연동해서.
물론 이 제품은 스마트폰하고 연동되는 제품은 아닙니다만 이 퀄키라는 플랫폼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또 일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요. 이렇게 만드는 제조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는 플랫폼이거든요. 국내에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부에서 창조경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의 모델로서 아까 그런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그 다음에 이런 퀄키 플랫폼을 많이 염두에 두고 지금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사실 좀 더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떨려서 많이 생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강의한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우리는 주로 게임이나 SMS나 아니면 뭘 하죠? 주로 카카오톡 하고 있죠. 그런 형태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제품들하고 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나 디바이스까지 없을 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런 형태의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쭉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모든 제품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하고 연동이 돼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러니까 주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관찰을 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는 이런 경향이 크게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까 뭐 에그마인드 같은 저런 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던 제품들도 시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컨버전스 분야로 확대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 제품은 상용화된 제품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한번 잠시 보시라는 거죠.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요. 이렇게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장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갑을 딱 펼쳐보시면 숫자가 들어있죠.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눌러서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스마트 컨버전스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입거나 아니면 부착하거나 할 수 있는 형태, 웨어러블 디바이스 내지는 뭔가 좀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경험할 그런 제품들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만일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스타트업을 나중에라도 하시고 싶다면 게임을 만드는 것도 괜찮고 유틸리티 앱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플랫폼 앱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군 있죠. 아까 봤던 자전거도 있었고 모터사이클용 헬멧도 있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그죠? 여행 가방에 넣는 그 추적기도 있었고 생체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분야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런 분야로 진출하시는 게 훨씬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나라면 저런 거 사서 쓰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굳이 게임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